우리가 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음, 그 앞과 뒤가 음, 너무 다른 부분 좀 살펴보고 음. 있는데요. 아, 기대는 되는데 기대하기가 싫어. 다음 뭡니까? 아, 다음은 기대하시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어제 제가 라디오 음, 방송 잠깐 듣다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는 어떤 분이 음, 그러시더라고. 유명 음, 인사인데, 국민의힘이라고 안 한다고. 왜? 음. 국민의, 국민의힘은 좋은 말이잖아요. 국민의 예. 짐. 그래서 아직 그냥 국힘당, 음, 그렇게 표현한대요. 음. 국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엄청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마라. 도어 스토핑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윤핵관 4인방을 관저에서 만난 이후로 전당대, 그러니까 국힘당 전당대회가 지금 급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당무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있나 보다.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름 얘기도 그런데 강신업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전당대회에. 네.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살펴보겠는데, 아, 정말. 강신업. 이거, 그, 윤석열, 그, 광화문에 그, 윤석열 동상 세운다는 예, 그, 예. 그 광장에, 그 세월호 광장에 이순신 장군과 함께 세우겠다는 사람, 맞아요. 우리 생각해보죠. 이게 타이밍이라는 걸 봤을 때, 자, 윤핵관 4인방을 관저에 불렀을 때 부인까지 불렀어요. 그 3일 뒤에, 이제 그 국힘당 지도부들을 불렀는데, 그때는 부인들을 안 불렀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김건희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윤핵관을 먼저 부른 거예요. 부인들을 부르면서 김건희가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차기 당권 주자 논의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다는 거냐. 이건 합당한 이건 의심이잖아요. 결국 김건희가 얘기를 주도했다는 말 아니냐. 김건희가 다 불러놓고, 자, 다음 당권 주자는 누구누구. 이렇게 찍어줬다는 말이 아니냐. 이런 거죠. 조금 그 많이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게 또 왜 그렇게 연결이 될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응, 뭐, 부인들끼리, 응, 이렇게 뭐, 김건희하고, 응, 저는 공식적으로 여성을 응, 빼겠습니다. 김건희하고 따로 자리를 하고, 응, 그리고, 윤핵관 4인방하고 대통령이 응. 따로 자리를 하고, 거기에서 그 당권주자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좀 살살 좀 강도를 좀 조절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요. 좀 걱정이 돼. 아니, 처장님, 보통 저녁 식사 모임하면 남자들끼리 따로 먹고 여자들끼리 따로 먹어요? 그건 아니죠. 뭐 그건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부인들을 부른 이유가 김건희가 그 자리에 나타나려고 부른 아, 그래요. 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했다는 건 알겠어요. 또 하필 그날이면 차기 당권 주자 얘기를 그날 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지도부가 왔으니까 지도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지도부가 온 다음에 강신업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김건희가 다음번에는 신업이야. 이거 딱 찍어줬다는 얘기고 안 그러냐고요. 이게 다 그거잖아. 브라보. 브라보지. 맞아. 응. 아, 찍었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음, 윤석열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남편이 음. 대통령이니까 왜 그 자리에까지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아니 그 윤핵관 4인방이 예,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당권 주자를 만들려면. 뭐, 그간 그 소장님 이야기는 대체로 믿었는데, 이건 조금 좀 오바된 비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는데,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그 징그럽게 싸우던 그 정광훈 목사 있잖아요. 이게 정광훈. 제가 빤스 저도 목사. 뭐 여러 가지 소식통이 있는데 보수 쪽에도 소식통이 있어요. 그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정광훈 목사가 지금 자기가 김건희를 만나서 자기가 당대표를 만들기로 했다. 응? 정광훈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서 당대표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정광훈이 당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정광훈이 이제 찍은 사람이. 정광훈이가 찍은 사람이? 지금 그래서 국힘당에 정광훈이 10만 명 이상 집어넣는다고 지금 장담하고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에요? 국힘당에. 네. 아, 그러니까 국힘당 당원으로. 근데 추천인을 전광훈이라고 쓴 게 엄청 많다고 그래요. 뭐 이준석 파문으로 했을 때 많이 빠졌잖아요. 국힘당 그 당원이. 지금 당원 많이 늘어났대요. 많은 줄은 알았는데 10만 명이나 됩니까? 뭐 구원파보단 구원파 얘기가 또 왜 나와요? 여기서? 구원파가 아니죠. 저기. 구원파 말고 구원파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대구의 그 뭐야?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냥 이따 아무튼, 예. 거기에 또 이제 이런 거, 이 골프스 쪽 파워 유튜버들 뭐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이름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이게 다 합쳐져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엄청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국힘당 전당대회 이 룰이 또 이 사실상 당원 100%로 가고 있거든요. 이 국민 여론을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없으니까 국민 여론 들어가면. 그동안은 당원 7회 여론조사 3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교체해버렸어요. 또 당원에 대한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없앴어요. 지금 들어가도요. 그 다음 바로 투표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판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전광훈 목사 이야기는 당대표는 다른 사람인 것이 또 전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당대표하고 지금 뭐 유력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게 또 좀 아이러니죠. 누구래요? 원래는 자기한테 가장 잘하는 사람을 하겠다 이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신업이 나온다고 하니까 강신업이는 절대 아니거든요. 정광훈 입장에서는 뭐 초장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요. 강신업이가 딱 튀어나오면서 뭐 모든 판을 짠 게 정광훈인데 정광훈한테 나를 지지해라 이렇게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정광훈이 지금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10만 명 해가지고 자기 신도들 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그냥 강신업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지지해라 이래버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지금. 누구를 미는 걸까요? 뭐 10만 명의 당원이 전당대회에서 밀면 뭐 무조건 당대표가 되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정광훈이 그래요. 셋 중에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하겠다. 근데 강신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강신업이 확실히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걸 보면 김건희를 만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김건희를 만난 건. 정광훈이? 예. 제 뇌피셜로는 김건희가 정광훈한테 이게 수제 저의 뇌피셜이에요. 이런 거예요. 당신 이제 아스팔트 보수만 하지 말고 정신 당원을 해야 돼. 당에서 힘을 써라. 그러니까 당원 집어넣어라. 그리고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광훈이 직접 들었다고 했으니까 김건희한테. 근데 문제는 김건희는 지금 강신업이 밀잖아요. 그게 미쳐버리는 거지. 모양 웃게 되는 거지. 정광훈이는. 정광훈 목사가 제가 꼴보수 그쪽 보수 쪽에서는 이제 지네 이 보수 운동만 20년 한 사람들인데 강신업이가 누구야? 이런 애인데 갑자기 와서 전부 나를 받들어라 내한테 꿇어라 이러니까 진짜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사이에서도. 전광훈이
김건희한테 따당했다라는 얘기도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 뭐 이런 뭐 내부 속사정이 있었네요. 어찌 보면 그 신진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뭐 신진 세력 간의 어떤 다툼? 세력 다툼? 이게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보이네요. 보수 쪽에 있는 소식통이 그러더라고요. 뭐 자신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수 쪽으로 한 15년 됐는데 내가 모르는 자면 이 사람 보수일 수 없다. 근데 강신업이가 그러는 거예요. 강신업이가 뭐 변희재, 퇴대집 등 가짜 보수를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강신업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다. 이게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광훈 목사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강신업이를 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광훈도. 아니, 윤석열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야. 이 아스팔트 보수, 이 개돼지들이 윤석열까지는 봐주겠는데, 아니, 강신업이는 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래서 국힘당과 보수 쪽이 이렇게 삐끗삐끗하게 하는 거예요. 삐끗삐끗. 소장님, 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전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그 3명 중에 그 한동훈이 들어있을까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를 해서 그까지는 못 물어봤고요. 제가 이런 한동훈, 나경원, 황교안,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특히 황교안과 정광훈은 원수 사이에요. 맞아요. 이상하게 국힘당은 당에서 당대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당 외에도 당대표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 참 정말 이상하죠? 아니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 천공한테도 까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 어쩌면 우리나라 그 최대의 보수 쪽이 이 정당이 국힘당인데 이 자존심도 없어. 세력 다툼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력 간의 어떤 이권 다툼인데 특히 국힘 쪽은 이제 여태까지 제도권에서 멸시받은 게 그 윤핵관 4인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흔히 아스팔트 보수는 광장 세력인데 이 둘이 연합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이제 막 이제 힘을 키우고 있는데 이때 김건희가 땅 하고 건드려준 거지. 니들 비천한 애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김건희한테 열광을 한 거지 이제 얘네들이. 근데 이제 갑자기 강신업이를 꽂아버리니까 아니 씨 우리보다 강신업이 뭐 정이나 땅 끄라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그러면 그 김건희는 이 정광훈 목사는 뭐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일을 그 판을 벌려놨으면 그 판을 벌려놨으면 그 소위 얘기해서 파이를 키웠다 그러죠. 그게 사실이면 소위 그 아스팔트 보수를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와닿지가 않네. 이게 어찌 보면요. 이게 뭐라고 할까. 나는 니네하고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냐. 김건희가 이게 흔히 보수 자체를 완전 개돼지로 본 거예요. 김건희 자신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시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보수도 나름대로, 근데, 보수도 마지막 품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신업이 같은 애들, 얘네가, 이런 거예요. 보수도 극보수가 있고 중간 보수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또 대화가 되는 보수가 있고 이래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분들이 대화도 되고 합리성을 띌 수가 있거든요. 몇몇은.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지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추천을 받거나, 그러니까 김건희가 추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김건희가 생각하는 그 개돼지들, 그 개들, 자기 말 먹잇감 하나 이렇게 간식 하나 던져주면 와서 꼬랑지 치고 설레발치는 개들. 딱 그런 어떤 그림 표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냐, 뭐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후보, 검찰총장 와이프 하다가 대통령 후보, 와이프 하다가 이제 어찌 보면 영부인인데,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니네 내 말 들어야지 했는데, 이게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보수들이 제대로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의 힘을 싣고, 그러니까 거기 뭐냐, 지금 그 아스팔트, 보수라는 것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데, 여기다가 또 이제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또 이제 강신업이 같은 애를 꽂아 넣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건 윤석열 머리에서 나왔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이거. 아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아니, 소위 말해서 그 보수 쪽에 계시는 그 국민분들, 시민분들, 이 꼴 보려고 내가 이직을 했나. 그런데, 최근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신업이가, 내 말을 듣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 이거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은 잘 듣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KBS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참, 아무튼, 이쪽은 좀 요지경 세상이에요. 결국은 당무에 직접, 그리고 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대통령이 이거 위헌이라 그래야 되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불법.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개입한 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나는, 맞아요. 지금 열린우리당이, 뭐 항상 뭐 마음이 간다. 이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윤석열 머리에서 나온 건 절대로 아니고, 대통령 머리에서는 이 정도까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한마디 좀 덧붙이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네요. 뭐냐면 12구 참사 49제 날, 네. 보통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거길 갔어야죠. 그렇죠. 지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아무리 적대시하는 사람, 옛날에 적군의 장군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 반대편 측, 아무리 죽자 살자 싸우던 장군, 그쪽도 조문을 가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입표하고 그랬죠. 국민이 158명이 돌아가신 그날의 49제 날 술잔 사러 댕겨요?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지. 대놓고 이거는 무시한 거지. 아이고. 참. 더 얘기할수록 화만 더 날 것 같아요. 혈압 수치 높아져요. 연구원 여러분, 오늘 컨텐츠 좀 많이 부족하셨죠? 사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물론 저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만 그런 상황이고, 또 부족한 부분 많고, 또 저희도 이제 알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저희 별별 연구소 TV 이 유튜브 채널, 우리 연구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애정이 없으면 저희 힘 못 받아요. 못해요. 오늘 여러 이야기 했지만 그중 역시 백미는 이게 아닐까 싶네요. 꼴보수 개돼지들의 흥분제. 누가 팍팍팍 스쳐가는데 홍발점. 홍발점. 자,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다 못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좀 속이 좀
시원한 그 음. 사이다 같을 줄 알았는데 까매지네, 또. 사이다 값 올랐어요. 또 4% 올랐대. 아이씨.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또 다른 필이 또 확 네. 받으면은 진짜 그때는 진짜 센 발언도 좀 하고 그런 시간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유튜브 채널, 저희 연구소에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그런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